티무르 제국의 옛 영화가 그리운 우즈베키스탄의 세계유산 사마르칸트 문화교차로 2부, 레기스탄, 투르크 인문백과 사전 참조. 레기스탄 광장은 15세기에 건설된 울루베그 마드라사, 17세기 건설된 퀼야카리 마드라사 모스크, 역시 17세기 건설된 시르도르 마드라사 및 18세기에 건설된 조 수시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광장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광장이다. 기후와 지진 및 전쟁 등으로 인해 대부분이 훼손되었으나 1920년대부터 꾸준히 복구를 시작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사마르칸트가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던 시류부터 레기스탄 광장은 공식적인 중심지가 되었다. 울루베그 마드라사 티무르의 사망 이후 그의 손자인 얼루베그가 사마르칸트를 통치하게 되고, 울루베그는 사마르칸트를 과학과 문화의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울루베그 마드라사를 건설하게 된다. 울루베그는 삼각법, 구형기하 등 천문학 관련 수학 분야에서의 연구와 더불어 예술과 지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도 울루베그처럼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울루베그가 1394년, 세종대왕이 1397년생으로 비슷한 시기에 각 국가를 통치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아랍어, 페르시아어, 투르크어, 몽골어, 중국어 등 5개국어를 했다고 한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티무르 제국은 그의 관심과 후원을 통해 티무르 르네상스의 문화적 정점을 달성했다. 우리의 세종대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는 1424년에서 1429년 사이에 사마르칸트의 천문대를 세웠다. 잠시 후 우리도 함께 그곳에 가볼 것이다. 그의 천문대는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측소 중 하나였으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관측소였다. 그는 또한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의 마드리사를 건설하여 도시를 중앙아시아의 배움의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마드라사다. 그러나 울루베그는 짧은 지위 기간 동안 그는 권력과 권위를 확립하는 데 실패했다. 이것은 세종대왕과 차이점이다. 세종대왕은 오랫동안 집권했고 장수했으니까 울루베그의 정치력 부족으로 그의 가족을 포함한 다른 통치자들은 그를 이용했고, 울루베그는 이후 타도되어 암살당했다. 지금 이 마드리사에는 그의 천문대와 과학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가 되어 있다. 여기 커피도 판다. 건설 당시에는 대상 숙소와 모스크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는 17세기에 퀼야카리 마드르사와 시르도르 마드라사로 옮겨졌고 마드라사만 남게 되었다. 입구 위에 위치한 비문에 울루베그에 의해 1417년에 건설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 마드라사 내 기도 공간에 있는 비문에는 1418년, 정문 위의 비문에는 1420년에 완성되었다고 적혀 있다. 울루베그 마드라사는 전체 넓이 56, x 81m의 크기로 4개의 이완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정문 양옆에 미나렛이 존재한다. 전면부의 거대한 이완 내에 오지 아치가 있는 대문을 통과하면 중정을 향해 열린 이완을 통해 중정에 진입하거나 다른 이완 양쪽의 직각으로 이어진 복도를 통해 중정으로 진입할 수 있다. 광장을 바라보는 모서리에는 30m 높이의 정사각형 플랜에 동으로 덮인 2개의 교실이 있다. 이 교실 문을 통해 바로 광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중정을 바라보는 입구 이완과 마주보는 키블라 이완 뒤에는 기도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키블라 벽과 직각으로 5등분되는 직사각형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도 공간은 마드라사의 키블라 벽 모서리에 자리한 교실과 연결되어 있다. 중정 양옆에는 2층으로 된 학생 숙소가 존재한다. 마드라사에서 광장 쪽을 바라보는 정문은 건물보다 2배 높으며 양쪽에서 높고 커다란 벽돌 받침대로 지지하고 있다. 마드라사 외벽과 내벽 모두 다양한 양식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이 타일은 대체로 서체 장식과 기하학 문양으로 되어 있으며 튀르키예 석색, 남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내부에서는 상인들이 다양한 상품을 팔고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로 비교해보면 성균관이나 서원 같은 곳인데 여기저기서 다양한 기념품을 판다. 국가지정문화재에서의 상업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시선으로는 참 이질적인 모습이다. 상품은 스카프 같은 직물류나 목공 예품 등이 많았다. 셰르도르 마드라사는 17세기 아스트라한 칸국 시대 얄랑터 슈바어드리가 이맘 쿨루한을 위해 엔지니어이자 조각가인 이샤나 발리의 책임하에 건축가 에브디자버가 1691년 건설하였다. 울루베그 마드라사 건너편에 건설된 셰르도르 마드라사는 약 57×70m가량의 직사각형의 평면이며 4개의 이완으로 둘러싸인 중정과 갤러리가 존재한다. 갤러리와 이완 사이의 공간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구의 양측과 모서리에는 돔이 있는 다각형 공간이 있다. 이는 강의실, 손님실, 기도 공간 및 이맘 케이퍼의 무덤이다.
울르베그 마드라사와 마찬가지로 정물은 타일로 장식되어 있으며 양옆에 미나렛이 존재한다. 정물을 장식한 타일은 남색 바탕 위에 흰색 꽃과 구부러진 나뭇가지 문양 사이에 노란색으로 호랑이와 사람 얼굴을 한 태양이 그려져 있다. 호랑이는 사냥을 하는 중이다. 이 문양으로 인하여 사자가 있는 문시오도르이라고 칭해지게 된다. 호랑이나 사자 둘 다 당대 투르크족이나 다른 유목민에게 의미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사자로 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태양과 사자는 지배자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그 외 구조와 장식면에서 울르베그 마드라사와 큰 차이는 없다. 퀴리아코리 마드라사는 셰르더르 마드라사와 같은 후원자의 후원하에 1646년 60년에 건설되었다. 초창기 마드라사의 일부분은 티무르의 아내였던 투멘 아고에 의해 건설된 대상 숙소를 포함하게 되었다. 퀴리아코리 마드라사는 건설 직후에는 마드라사의 역할을 했으나 비비 카님 모스크의 붕괴와 알라이 쿠켈티시 모스크의 해체로 모스크로 사용되었다. 퀴리아코리 마드라사는 레기스탄 광장에서 가장 큰 건물이다. 모스크의 금박된 돔에서 금으로 덮인 틸라 콜이라는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퀴리아코리 모스크의 전면부는 120m 정도로 광장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돔 역시 광장의 대칭축에서 벗어나 있다. 겉면은 다색 타일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다. 전면부의 입구 양쪽에는 4개의 아치형 벽감이 각 2층씩 존재한다. 마드라사에는 작은 정사각형 내형과 이보다 더 큰 내부가 존재하는데 이는 이 지역의 마드라사 스타일과는 차이가 있다. 오각형의 전면부 벽감과 작은 원통형의 큐폴러로 덮인 코나 첨탑이 있는 본 마드라사는 16, 17세기 부하라의 마드라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사각형의 중정을 둘러싼 삼면은 학생들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 전면부 중앙에는 커다란 히시타크가 있는 이완이 있으며 서쪽 면의 이완은 모스크와 연결되어 있다. 모스크는 가장 큰 돔 아래 중앙방에 있고 이는 아치와 돔이 있는 갤러리와 연결되어 있다. 돔은 4단계로 상승한다. 높은 직사각형 주각이 기도실 위에 있고 마드라사 벽을 따라 올라간다. 그 후 2개의 테라스가 있는 팔각형이 원통형 돔을 지지한다. 돔의 푸른색은 드럼의 다색 서체 장식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내부 공간은 평천장이지만 무카르나스로 지지되는 블라인드 아치의 존재로 마치 돔처럼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다. 중앙방은 양각의 금방 문양, 유약을 바른 타일 모자이크에 일레이 장식, 스투고로 틈새를 메우는 장식이 되었다. 금색과 푸른색이 내부 장식의 줄을 이루고 있다. 베리성 미유럽의 다양한 색상과 금방 문양은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장인의 솜씨로 보인다. 비비아눔 모스크 투선백과를 참조합니다. 비비카니안 모스크라고도 한다. 1398년 인도 원정에서 돌아온 티무르의 개선 기념으로 지어졌다. 가로 167m, 세로 109m의 사각형 회랑에 50m 높이의 거대한 미나렛과 푸른색 타일로 장식된 돔이 아름다운 모스크이다. 내부는 다각 모양 안에 대리석과 테라코타, 윤기 나는 모자이크, 푸른색과 금색으로 그려진 프레스코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건축 기술에 한계가 있어 조금씩 수년에 걸쳐 부서지다가 1897년 지진으로 무너져 내렸다. 입구 맞은편에 비비아눔이 잠들어 있다는 푸른 돔의 아름다운 모스크가 있다. 3개의 여성 매장이 영묘의 팔각형 방치하실 아래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비비카늄이란 티무르가 사랑한 중국인 왕비의 이름으로 인도로 원정을 떠난 티무르를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 이 거대한 사원을 지었다고 한다. 티무르가 돌아오기 전까지 완공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때 왕비를 남몰래 사랑하던 건축가가 왕비가 자신에게 입맞춤을 해준다면 완공시켜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건축가와 입맞춤을 하게 되었는데 왕비의 볼에 건축가의 입맞춤 자국이 남게 되었다. 돌아온 티무르는 거대한 모스크를 보고 기뻐했지만 왕비의 입맞춤 자국에 화가 나 건축가를 사형시켰고 왕비에게는 차도르를 쓰도록 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그 후 왕비는 완성된 미나렛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도 실제하지 않은 이야기라고도 전해진다. 샤이진다 영묘 두선백과를 참조합니다.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 언덕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과 티무르 왕조의 묘지이다. 8세기 아랍권의 침입 이후부터 이슬람 교도들의 무덤이 되었고 14, 15세기 티무르 왕조의 묘 11기가 모여있다. 샤이진다는 살아있는 왕을 뜻하는 말이다. 무함마드의 사촌인 쿠삼 이븐 아바스는 이곳까지 와서 이슬람교를 전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 교도들에 의해 목이 잘렸지만 자신의 목을 껴안고 깊은 우물 바닥으로 들어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왔다는 설이 전한다. 그 쿠삼의 묘가 이곳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첫 번째 푸른돔 건물이 티무르 왕조의 왕이며 천문학자였던 울루그 베그의 자녀묘이며 그곳에서 계단을 오르다 보면 스승인 카지자데 루치의 묘가 있다. 계단을 올라 왼쪽으로 푸른색 아라베스크 무량의 묘는 조카인 샤디 부르크의 것이며 도로 맞다른 곳에는 동생인 시린비카 아카의 묘가 있다. 지금도 기도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 위키 백과를 참조합니다.
아프라시압 궁전벽화 아프라시압 페인팅은 1965년에 옛 사마르칸트 지역에서 발굴된 스키타이소그드의 대표적인 예술 유적이다. 7세기 중반에 완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쪽 벽화의 중앙 부분에서 고구려 사신들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다. 사마르칸트 일대는 예전부터 실크로드 중개 무역을 통해 동서양 문명 교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라 벽화에 그려진 차가니안 등 각국에서 온 외교 사신들을 통해 당시의 외교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기도 하다.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 서벽에는 고대 한국인의 사신들을 중심적으로 보이고 있다. 벽화 속에선 고구려인 2명이 확인돼 한국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고구려 특유의 복식인 조우관 즉 새의 깃으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환두대도를 찬 모습이었다. 벽화에 그려져 있는 고구려 사신들은 적대국이며 경쟁국이었던 당나라를 견제하며 대항하기 위해 연개소문이 보낸 사신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금 아프라시압 유적은 이런 모습이다. 고고학 유적의 조사 후 모습이라 볼 게 없다. 대신 이 전시관이 들어서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준 시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유물이 확인되었기 때문이겠지. 전시관에는 출토된 유물도 있고 참고할 만한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다. 물론 전사한 벽화도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가보시기를 추천. 올루그 베그 천문대 위키백과 사전을 참조한다. 얼루베그 옵저버트리는 사마르칸트에 있는 천문대다. 천문학자 얼루베그에 의해 1420년대에 지어졌다. 천문대에서 일한 이슬람 천문학자는 알카시, 알리쿠시지 및 얼루베그 자신을 포함한다. 천문대는 1449년에 파괴되었고 1908년에 재발견되었다. 오늘날 얼루베그의 천문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리석 4분면의 기초와 묻힌 부분만 볼 수 있다. 천문대의 유일한 원본 흔적이다. 중앙으로 밑에 이렇게 피로같이 이렇게 쫙 레일같이 쭉 파여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계단식으로 눈금들이 다 있어요. 네, 눈금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천장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글로 들어와요. 그러면 해가 이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햇빛이 내려오는 데가 다르겠죠. 네, 그래서 그거 갖고 계절과 시간을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구일구랑 거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 대신에 우리는 조그맣게 만들었지만 사이즈가 아까 얘기했듯이 40.6m 길이를 가진 그런 해식이에요. 천문대 쇠퇴의 대부분은 1449년경 그의 아들 에이비디 알-라티프에 의한 얼루베그의 암살에 기인한다. 얼루베그의 죽음은 천문대 내에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천문대는 파괴되었고 수십 명의 재능 있는 천문학자와 수학자들이 쫓겨났다. 1908년 러시아 고고학자 버설리 벼트킨이 천문대의 유적을 발굴했다. 올루그 베그 옵저버트리 뮤지엄은 얼루베그를 기념하기 위해 1970년에 지어졌다. 박물관에는 아랍어 사본 올루그 베그의 별표 지지지아이 설타니 및 얼루베그 작업에 중요한 유럽 인쇄본의 복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사마르칸트와 우리나라의 연결고리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올루그백은 티무르 제국의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다. 당시 이슬람의 과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었는데 올루그백이 만든 이 천문대에서 배운 천문과학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까지 알려져 혼천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들이 전시관에 설명해 놓은 자료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마르칸트 천문대의 성과는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전파되었다. 1432년 세종대왕이 천문학자,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했는데 그들이 접한 책들이 올루그백에서 제작되어 중국어로 번역된 책이었다. 세종대왕이 장영실 등을 통해 알고자 했던 다양한 천문과학이 사마르칸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모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한 것이라고 하거나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식민지시대의 아픔으로 자주적인 시민으로서의 애국심을 배우는 이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이제는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반쪽짜리 역사교육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앞선 기술을 외국에서 배운 것이 잘못인가? 그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소화하고 더 발전시켜서 다른 나라에 역수하는 상황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린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 아닌가? 왜 불필요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기록을 숨겨서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을 통해 우리의 자존감에 스크래치를 남기려고 하는가? 이제 우리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이고 가장 앞서가는 첨단 기술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닌가? 외국에서 받아들인 문화는 솔직히 시인하고 오히려 우리가 발전시키고 인류에 기여한 부분을 교육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사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혼천이와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이슬람의 과학기술을 수입하여 우리 것으로 발전시킨 멋진 과학교 보제이자 예술작품이다.